지난주에 그 추석이 있었는데 뭐 추석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추석 때문에 뭐 수업을 못 해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내가 그 유튜브에 자료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좀 제대로 좀 진행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뭐 어쩔 수가 없고 하여튼 뭐 오늘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서 확률을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순서가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했었고 두 번째로 확률, probability를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AWGN이라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노이즈의 이 특성이 어딕티브하고 화이트하고 그다음에 가우시안한 노이즈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확률을 하는 거 이 가우시안에 대해서 알려고 한 거야. 가우시안 분포. 그러니까 센트 리밋 세어럼이라고 이게 뭐 어떤 굉장히 많이 하나하나는 따로따로 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이게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M 시그마 스퀘어 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하여튼 그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프로바빌리티 한 이유는 이 BER이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BER, Bit Error Rate 이걸 구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기초로 해서 지금 한 거고 오늘은 이제 뭐 샘플링하고 뭐 이게 디지털 펄스 모듈레이션 PCM이라는 걸 우리가 할 거야. PCM. 그다음에 이제 밴드위스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BER을 이제 구하는 디테일 이렇게 나갈 텐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프로바빌리티까지 한 거고 물론 프로바빌리티를 이 확률을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 어렵고 뭐 할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뭐 여기까지 다 하기는 좀 힘들어서 뭐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 가우시안 분포 이런 것만 했었지. 그다음 뭐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동전 던지기 뭐 이런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샘플링하고 이제 PCM에 대해서 이제 이게 0101로 바꾸는 작업이야. 아날로그 시그널을. 그래서 뭐 그걸 하는데 봅시다. 그래서 펄스 변조와 펄스 부호 변조가 있는데 뭐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샘플링이라는 거. 그래서 뭐 아이디얼, 프랙티컬 샘플링 하면은 샘플링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펑션이 뭐가 되는 거야? 뭐 하나 펑션이 있어. 실험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응용 수학에서 배운 어떤 신호가 있는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물어봐. 문선아. 네. 뭐야? 샘플링 할 때 뭐가 나와야 되는? 어떤 펑션이 나와야 돼? 델타 어떤 펑션? 예? 펑션이요?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돼? 내가 뭔가를 샘플링 하고 싶다 할 때 어떤 펑션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어떤 거에다가. 조승명. 얘 뭐 틀어놓고 어디 간 거예요, 또? 윤지수. 네, 어떤 신호야, 이거? 임펄스, 그러니까 임펄스 펑션 델타 t가 나와야 돼, 이게. 델타 t. 샘플링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델타 t를 떠올려야 된다고. 델타 t. 근데 이게 뭐 주기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임펄스 트레인 되는 거지. 주기적으로 델타의 t-nts 요 n은 뭐 마이너스 뭐 한대부터 뭐 한대까지 뭐 두 개가 이건 주기적인 델타 펑션이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니까 그 샘플링을 하는 순간 델타 펑션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뭐 무슨 샘플링 시어리고 무슨 그 말짱 황이야. 그거는 꽝이야 그냥. 그게 안 떠오른다 하면은 그게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말 샘플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다음 아날로그 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뭐 PAM, PWM, PP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 이게 보면은 이 결국은 앰플리튜드를 변경하든지 그다음에 위스를 변경하든지 포지션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요 PCM 요게 이제 디지털 펄스 모듈레이션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거야. 실제로. 사용한다고. 0과 1을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이 신호를 제일 처음에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서 이제 0101로 바꿔주잖아. 그 방법으로 이제 PCM이 제일 많이 써야지. 뭐 그 다음에 뭐 델타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 지난번에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수업 시간에 누가 DSD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질문했는데 내가 잘 뭐 다음에 설명해 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뭐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서 몰랐는데 뭐 하여튼 DM 델타 모듈레이션은 DSD랑 굉장히 유사한 거라서 오늘 뭐 잠깐 설명을 할게. 그래서 먼저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샘플링 뭔가 뽑아낸다는 거잖아. 뽑아낸다. 어떤 거냐? 이렇게 여보세요 얘기하는 이 신호가 어떤 신호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 뽑아내야 돼. 이걸 뽑아내야 된다고. 주기적으로 뽑아낸다고. 추출해낸다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파란색 이걸 XT라고 하면은 뽑아내는 요 신호, 뽑아내는 요 빨간색 요 신호는 SX의 ST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먼저 이거 어떻게 되냐? XT에다가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는데 이 임펄스 트레인인데 여기에 이게 뭐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이게 어떤 오퍼레이터가 김민석 네, 어떤 오퍼레이터가 들어가야 돼 XT에도 델타 펑션하고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곱해야 됩니다. 아 곱하기 그래 곱하기요 곱하기가 돼야 돼 XT랑 델타 펑션이랑 곱하기가 되면은 이제 이게 TS마다 뽑아져 나온다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게 우리가 뭐 샘플링 시어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응용수학에서 다 배운 거예요. 2학년 2학기에 응용수학 1년 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다 많은 학생들이 막 잊어버렸을 텐데 이게 뭐 시노미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른 학교는 다 시노미 시스템이라는데 우리 학교는 우리 여기 국민대에서만 이걸 응용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배우고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이거 샘플링 시어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임펄스 샘플링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샘플링 시어리 뭐냐?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어떻게 표본화 이게 샘플링이라고 그래. 이걸 표본화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표본화 하여도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뭐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정보가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봐봐, 이게. 여러분 보고 이게 정보가 똑같다는 말 무슨 말이냐? 이 XT하고 여기 잘 봐봐, 이게 내가 이 그린 거 있잖아. 이 XT하고 XST하고 어떤 게 더 정보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그리기 어려워. 그리기가 더 어렵냐고.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안 풀었네. 내가 보면서 어떤 내가 모르는 여보세요 얘기라는 걸 요걸 만약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뭐 요렇게 되는 거랑 이 어떤 게 그리기가 더 어려워. 이게 어떤 게 둘 중에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게 더 정보가 많은가? 어떤 게 더 정보가 많은가? 어떤 게 더 그리기 어려운가? 이 말하고 똑같아. 정보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변화될 수 있는 걸 내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정보가 많은 것 같아? 김성경. 1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1번이 더 많아. 당연히.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이게
1번은 잘 보면은 여기 같은 요 두 개의 포인트, 요거 두 개의 포인트 지금 같은 포인트예요. 지금 같은 포인트인데 요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이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1번이 훨씬 더 1번이 1이 2보다 정보가 더 많아 보인다고. 많아 보인다고. 많아 보여.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게. 샘플링 시어리의 대단한 성질은 뭐냐, 대단한 건 뭐냐 하면은 1번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는 이 파형을 그대로 그린 거랑 이걸 샘플링 했을 때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 나오는 거랑 이게 두 개가 정보량이 똑같다라는 거야. 정보가 똑같다고. 그럼 정보량이 똑같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 어? 잘 생각해봐. 1번에서 2번 그리기는 굉장히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어. 1번에서 2번을 그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1번 신호에서 2번 신호로 가는 건 누구나 가능한데 2번 신호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사실 가능하지 않아. 이게 연결하는 게 이게 잘 봐봐.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수백만 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뭐 얼마나 많아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누구나 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 뭐 초등학생 뭐 하라도 할 수 있는 건데 2번에서 1번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안 돼. 이게. 그런데 이게 특정 경우에는 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샘플링 이게 샘플링 한 신호로부터 XST로부터 이게 XST고 이게 XT가 되는데 XT로부터 XST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XST로부터 XT는 이건 누구나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나이키스트가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보면은 뭐 즉 이산 신호의 표본 값들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이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시키는 게 가능하다. 신호를 표본 값들로부터 복원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이게 어떤 조건이 물론 많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 신호에 대한 조건은 이제 물론 신호가 이제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다.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표본화 과정에서 표본화 속도를 이제 뭐 최고주 파수에 저 성분의 뭐 몇 배야 이게 2배가 되는 2배 이상. 이거 아마 뭐 이 뭐 말로 해놓으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밴드에서 이렇게 이 XF가 XT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만약 이렇게 있다. 0에서 B-B 사이에 이렇게 있다. 뭐 XT 같으면 뭐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약간 그림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게 원래 리얼 시그널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뭐 데칼코마니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요걸 밴드위스라고 이게 대역폭이라고 한다. B 얼만큼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 B보다 어떻게 FS가 2배의 B보다 크면은 요게 된다. 이 조건이 이게 샘플링 시어리지. 샘플링 시어리. 이게 응용 수학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건데 아마 1년이 지나서 이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난 학기에 뭐 DSP를 배웠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통신공학을 배웠으면 이걸 알 텐데 한번 봅시다. 뭐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XT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지.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 해야 되고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이 해야 되고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이거는 샘플된 시그널이지. 샘플 시그널인데 샘플링을 한다.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아까 임펄스 트레인 델타 펑션 이게 TS마다 반복되는 델타 펑션을 곱하기가 된다. 곱하기가 된다고.
곱하기 해주면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데 이걸 일단 먼저 주어진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xt하고 프리퀀시도 이걸 프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 xf 샘플 하기 전이야. 이거 오리지널 시그널에 대한 얘기야. 오리지널 시그널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뭐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이 있다. 그때 이제 xf가 이걸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이게 보면 요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0에서 b까지 마이너스 b까지 이렇게 뭐 앰플리튜드가 1이고 이게 xf다. 이렇게 이게 주어진 상태야. 이게 주어진 상태야. 이렇게 된 거. 풀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xt가 xf가 되는 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t가 정해지면 xf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전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주어졌다. 그래서 출발한다. 이게 출발 지점이라고. 그렇다면 이걸 이제 샘플링 해준다고. 샘플링. 이걸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요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지금 책에 나오는 그림이랑 약간 좀 내가 그림을 다르게 그려가지고 요거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그림이야 그냥. 그럼 요 그림으로 나 바꿔서 그림을 그려보자. 똑같이 그려보자.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네. 그럼 요걸 이제 샘플링 했다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는 순간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이 샘플된 시그널이 그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XF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떤 뭐가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복이 된다고. 반복이 된다. 얼마마다 반복이 된다고? 얼마마다 반복이 된다고? 0이고 얼마마다 반복이 요 샘플링 타임 요게 뭐야? 이게 지금 여기서 TS거든. TS마다 지금 샘플링 하는 거잖아. TS마다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 하는 거에 이게 얼마마다 1/TS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FS라고 써요. FS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FS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나타나.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니 당신이 어떻게 XT를 샘플링 했다고? 요 부분만 지금 봐봐. 요 부분 지금 이 타임 도메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XF는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아. 이거는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떤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보면은 XT를 이 오리지널 시그널을 샘플링을 했더니 아니 주파수 도메인에서 가만히 멀쩡하게 하나밖에 안 나타나던 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거든. 이건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철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수식으로 알 수 있다고. 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XT가 아까 샘플된 시그널이 어떻게 된다고. XT하고 곱하기에 델타 T-NTS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죠.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그러면 XS 이걸 XF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 같은 거니까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XF라고 했잖아. XF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XF. 그 다음에 곱하기는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는. 김성경. 아까 했나? 네. 어떻게 돼? 곱하기. 선발로 됩니다. 그 다음에 임펄스 트레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영창. 네. 어떻게 돼? 기억나나? 그 시프트가 됩니다. 시프트가 된다고. 뭐 보니까 하나도 못 그러고 있네. 지금 보니까 무슨 갑자기 웬 시프트가 왜 나와? 김재우. 네, 어떻게 돼 이거? 시그마 델타 응. F 마이너스 그래 뭐 하여튼 뭐 대충 안 해. 하여튼 임펄스 트레인을 풀에 트랜스폼하면 임펄스 트레인이 그대로 나와. 이게 여기 이게 잘 보자. 이걸 다시 좀 보자. 이게 델타의 T-NTS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대로 또 다시 델타 펑션이 나온다고.
이거는 F가 되겠지. 여기서는 풀의 트랜스폼 했으니까 풀의 트랜스폼 F로에 대해서 A 뭐 K FS 이렇게 되고 이게 1 over TS에 K는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을 하면 임펄스 트레인 그대로 나와. 근데 여기서는 타임 도메인에 TS마다 있는 거고 TS마다 임펄스 트레인이 있는 거고 TS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FS마다 FS는 어떻게 된다고? 1 over TS마다 생긴다고. 임펄스 트레인이. 그래서 이걸 뭐 디라이브 하는 거는 이거는 풀의 시리즈를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뭐 그거까지 지금 여기서 하기는 좀 힘이 들고 잘 모르겠으면 이거 외워 이거야. 이 뭐 외워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좀 앞에 1 over TS가 이제 앞에 상수가 붙는 건데 뭐 상수는 뭐 알면 좋긴 한데 정 모르겠으면 이건 몰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뭐 디라이브 하라라고 했을 때 이거 10점짜리다. 그럼 내가 한 1점 정도 감점할 거야. 중요한 건 요 뒤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1 over TS를 안 붙인다고 내가 뭐 그냥 그 학생이 틀렸다라고 뭐 만점 주기는 좀 그러니까 1점 정도 감점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델타 펑션이 임펄스 트레인이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이 그대로 나온다고. 1 over TS에 1 over TS에 썸에 델타의 F 마이너스 K FS 이렇게 된다. 이때 K는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제 아까 누구야? 인재현이야? 하여튼 물어봤을 때 시프팅 한다. 여기서 시프팅 하는 거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델타 펑션하고 뭐하고 컨볼루션 한다. 이러면 시프팅이 돼야 되거든. 그럼 1 over TS에 어떻게 썸에 K는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어떻게 XF가 F 마이너스 K FS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지금 이거는 뭐 이거는 앰플리튜드가 1 over TS가 됐다라는 거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 XF가 FS마다 다 발생한다 이 말이지. 잘 봐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XSF에 대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이 이렇게 XF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물론 이게 1인데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1 over TS 이렇게 바꿔줘야 돼. 1 over TS 이것도 1 over TS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1 over TS가 된다라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래 뭐 하여튼 뭐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된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반복적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 무슨 말이냐? 샘플링된 시그널, 샘플링된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 잘 봐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샘플된 시그널, 샘플드 시그널, ST를 말하는 거지. 의 주파수 는 반복한다는. 반복된다. 예. 주파수 성분이 반복이 된다. 샘플된 시그널은 모든 샘플된 시그널이야. 모든 샘플된 시그널. 모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샘플된 시그널.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날로그에서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주면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보거든. 샘플된 시그널. 그러면 모든 뭐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해도 돼.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이산 신호. 이산 시간 시그널. 시그널의 주파수 성분은 어떻게 나와? 반복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여기서 모든 디지털 시그널 시그널의 주파수 성분은 반복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 모든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성분이 반복이 된다고. 이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같은 말이지. 이거는 모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주파수 성분이 반복이 돼. 그다음 모든 디지털 시그널 뭐 디지털이라는 게 디스크리트 타임에다가 퀀타이제이션 잘라내는 것까지 한 거거든. 뭐 잘라내는 건 사실 뭐 주파수에 뭐 크게 뭐 상관없어. 뭐
억지로 얘기하면 뭐 상관이 있지 모양이 좀 약간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디지털 시그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핸드폰이나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핸드폰이나 뭐 무슨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뭐 그런 것들에 만약에 그 신호들을 디스크리트로 나오는 이 신호들을 주파수를 많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다 어떻게 됐다고? 반복된다는 거야. 이게 반복된다. 모든 신호가 반복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게 DSP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모든 디지털 신호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모든 디지털 신호가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 성분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지금 내가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요 얘기.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이게 FS마다. 여기는 잘 봐봐. 이게 TS마다 샘플링 했는데 TS마다 샘플링 한 거야. 샘플링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1 over TS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FS가 1 over TS거든. TS마다 반복이 된다고. 예, 1 over TS마다. 예, 마이너스 1 over TS도 이게 되고. 그럼 물론 앰플리튜드도 1 over TS가 이제 TS마다 TS분의 1마다 이게 앰플리튜드가 1이었다가 1 over TS가 되긴 한데 뭐 앰플리튜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게 FS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잘 봐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샘플링 하는 순간 요것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랑 옆에 거하고 뭐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요거랑 옆에 나타나는 요거들이랑 이게 일단은 겹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다 겹치지 않아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뭔가 겹치면 뭔가 문제 생겨. 그걸 엘리어싱이라고 그러는데 겹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겹치지 않을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지 않을 조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떨어진 게 이게 FS마다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B만큼 떨어지는 게 B이고 이것도 B만큼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FS가 어떻게 된다고? 2배 FS가 2배의 B보다 2배의 밴드위스보다 더 크면 돼. 그러면은 겹치지 않아. 겹치지 않는다. 이게 겹치지 않을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 겹치지 않을 조건이로.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을 조건이 FS가 2배의 B보다 커야 된다. 뭐 이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적었어. 이거 샘플링 시어리. 그 다음에 FS라는 게 어떻게 되는데 1 over TS라고 있잖아. 1 over TS거든. 그럼 1 over TS가 이게 2B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해주면 TS는 2B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 이렇게 되겠지. 요게 뭐라고? 이게 요렇게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걸 만족하면은 이걸 만족하면은 이 조건만 만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야? 어떤 현상이 생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떻게 XST로부터 XT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거야. 가능하다. 복원 가능하다. 이게 XST로부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XST가 이게 훨씬 더 정보가 많은 것 같아. 이게 XT가 훨씬 더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할 때는 이게 XST보다 XT가 훨씬 더 정보가 많은 것처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더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어떻게 되냐? XST로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는 건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XT로부터 XST로 가는 건 이건 샘플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뭐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TS마다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XST로부터 XT를 이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 이게 못 가는 것도 있다고.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럼 이 두 개를 가르는 게 어떨 때 되느냐? 이게 fs가 중요한 거니까 fs가 2배의 b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원래 걸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fs가 2배의 b보다 작을 때지. 뭐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같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는 다 되는데 특정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뺀 거야. 그래서 같다라는 건 뭐 그런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들어갈 텐데 굳이 뭐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요 정도만 하고 이거 어떻게 복원하느냐 어떻게 복원 가능하냐 이거 잘 보면은 아까 이거 봅시다.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걸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뭐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 뭐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냐면은 XT와 XF가 요게 어떤 주어진 조건이 요렇게 돼 있다. XT가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XF가 구워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대1 매핑이다. 1대1 매핑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이걸 뭐 증명하기는 증명하는 거는 사실 쉬운데 뭐 이걸 뭐 지금 증명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1대1 매핑이다. 원온원이래. 원 매핑이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XT가 결정이 되면은 XF가 결정이 되고 XF가 결정이 되면 XT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두 개 같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T도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야. X1T가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XF가 나타났어. 근데 X2T도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걸 풀에 트랜스폼 XF가 나타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X1하고 X2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이런 게 안 되거든.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X1T가 X1S가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X2T도 X1S 만약에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같지가 않아. 이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대1 매핑이 아니라고. 1대1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2대1 매핑이에요. 2대1 매핑. 2대1 매핑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2대1 매핑이라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구분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꼭 뭘 써줘야 돼. 이것만 이 X1S만 적어줘야 되는 게 뭘 적어준다고? 이 ROC라는 걸 적어줘야 돼. ROC. Region of Convergence라는 거.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1대1 매핑이 아니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근데 풀의 트랜스폼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이게 같은 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같다라고 하면 같은 거야.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두 개 같다. 그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잘 봅시다. 이건 이제 수익적으로 하기는 좀 힘이 드는데 아까 보면은 XT에다가 XST T를 해주면 요런 시그널에서 이게 이제 샘플링된 이렇게 샘플링된 시그널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자고. XF를 보면은 아까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B고 마이너스 B고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XSF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뭐 앰플리튜드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뭐 이게 어떻게 된다고? 좀 약간 이렇게 FS마다 반복이 된다고. 마이너스 FS 물론 앰플리튜드도 1 over TS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 일단 우리가 어디에 요 주파수 도메인에 포커스를 맞춰봐요. 이 주파수 도메인 요것만 봐. 이거 뭐 타임 도메인은 볼 필요 없고
보면은 1번하고 1번 시그널은 오리지널 시그널,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오리지널 시그널. 이거는 어떻게 돼? 2번 시그널은 어떻게 돼?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이야. 샘플드 시그널이요. 샘플된 시그널이요. 샘플링 되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은 1에서 B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타나겠지.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잘 보세요.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점에서 틀려? 1번과 2번의 1과 2의 차이는 뭔가? 어떤 거에 차이가 나, 이 두 개가? 남주. 네. 어떤 점에서 이 1하고 2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 이게? 반복이 두 가지의 차이가 나. 두 가지가 차이 나. 그 두 가지를 얘기해 봐. 일단 하나는 반복이 그렇지. 1번은 되냐 안 되냐. 보면 반복 정도예요. 반복이 유무야. 예. 그 다음에 뭐가 또 틀려? 앰플리튜드가 그렇지. 앰플리튜드. 잘했어. 앰플리튜드가 틀려. 요 두 가지만 다르다고. 1과 2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하고 XF랑 그 다음에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 XSF 주파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틀린데 뭐가 틀리냐면은 하나는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 XF는 한 밖에 안 나타나지만은 XSF는 반복적으로 FS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 XSF로부터 이걸 이제 보면은 이 두 개의 차이니까, 그러면 XSF로부터 더 XF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는가? 이 말이야. 원래 XSF가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ST고 T로부터 이게 같은 거라고 했죠. 1대1 매핑이기 때문에 이걸 XST로부터 XT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똑같은 거가 어떻게 돼? XSF로부터 XF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1과 2의 차이점이 1은 XF고 2번이 XSF니까, 그럼 XSF로부터 2번으로부터 1번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겠네. 어떻게? 앰플리튜드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과정 만들 수 있다. 스텝 1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XSF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TS를 곱해주면 되겠네. 일단 그러면은 TS 하면 앰플리튜드 1이 되겠네. 일단 그 앰플리튜드는 같아지겠네. 뭐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고,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고, 곱하기 TS는 상수니까, 이게 상수를 곱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쉬워. 이거는 쉬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가 어떻게 해준다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반복되는 걸 없애주면 되잖아. 반복되는 걸 없애주려면 어떻게 돼? 예. 두 개 다 이제 앰플리튜드는 같아졌어. 1번 이 TS를 곱해주니까. 그래서 반복 없앤다. 없애버리면 돼. 요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돼. 요 반복되는 부분들을 없애버리면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 이걸 어떻게? 반복되는 부분을 없앤다. 라윤태. 네,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 렉탱귤러를 곱해줍니다. 근데 렉탱귤러 F를 맞아. 수학적으로 보면 렉탱귤러 F가 만들어. 렉탱귤러 F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F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렉탱귤러를 씌워주면 되거든. 이걸 우리가 이름 뭐라고 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걸 로패스 필터라고 그래. 로패스 필터. 우리 이걸 이제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가 되는데,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 없앤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이게 로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스텝 1으로는 이게 XSF로부터 샘플된 시그널 XSF로부터 XF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건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첫 번째 스텝은
TS를 곱해주고 일단 TS가 달라지게 앰플리튜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스텝 1은 중요하진 않아. 뭐 그냥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뭐 억지로 그냥 갖다 붙인 거. 중요한 건 스텝 2인데 스텝 2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스텝인데 어떻게 된다고? XSF에 반복되는 부분을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야. 로우 패스 필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 없어진다고.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XSF로부터 XF를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TS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고.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ST로부터 XT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XSF로부터 XF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XST로부터 XT를 만들 수 있는가? 샘플된 시그널부터 오리지널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가? 원래 복원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주바스 도메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가능하다고. 어떻게 한다고? 타임 도메인 해주고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고.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두 개 겹치면 안 된다고. 겹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겹치면은 이게 XF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겹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XSF가 샘플링을 잘못해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겹쳐버렸다. 이렇게 겹친다. 이 겹치는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겹치는 거거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그래. 영어로 엘리어싱 겹치는 부분을 엘리어싱이 발생했다라고 해. 엘리어싱 발생하면은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이때는 엘리어싱이 발생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 FS가 어떻게 된다고? 2B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해. 2B보다 2보다 크면은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게 이제 안 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게 요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 0이고 이게 FS고 마이너스 FS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거는 FS가 2배의 B보다 클 때 요거는 오케이지.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이거 잘 생각해봐. 1번하고 2번하고 1번 이 둘 다 샘플된 시그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을 샘플하는 거야. 이게 샘플링 하는데 어떤 뭐만 다른 거야. 이 1번하고 2번하고 이 다른 여기서 내 1번, 2번 적어놓은 건 모양은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TS만 다르다고. TS만. 1과 2가 TS만 다르다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FS가 아까 1 over TS라고 했잖아. 1 over TS. 요게 이제 1 over TS가 되겠지. 0이고 1 over TS. FS가. 그러면은 TS 값을 예를 들어서 TS를 1세컨드라고 했다. 그러면은 FS는 뭐가 되겠어? 1Hz가 되는 거야. 1Hz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TS를 만약에 1ms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FS는 어떻게 된다고? 1kHz가 되는 거고. FS를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됐다. 그러면 FS가 어떻게 된다고? 1MHz가 되는 거지. 그 똑같은 신호인데 내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샘플링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호야 이게. 요런 신호가 있어 이게 샘플링 타임 도메인에서. 근데 내가 이걸 1초마다 샘플링 하느냐 1초마다 샘플링 했다. 첫 번째로 TS가 1초마다 샘플링 했다. 1세컨드마다 샘플링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고. 여기부터 이게 1Hz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Hz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TS를 1ms마다 그냥 빨리 촘촘하게 샘플링 하는 거지. 촘촘하게. 처음에 걸 만약에 천천히 이렇게 샘플링 하는 거다. 천천히 샘플링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빨리 샘플링 하지. 이거 빨리 1000개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샘플링 한다고. 샘플링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0에서 있고 어떻게 된다고? 1K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0에서 1KHz 마이너스 1KHz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세 번째 만약에
TS가 1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샘플링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더 빨리 샘플링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0Hz 이렇게 있으면 저기 이게 좀 내가 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생략하고 요렇게 1MHz 1메가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생략하고 이게 1 마이너스 1MHz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붙어 들었냐 요게 촘촘하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게 떨어져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 이게. 오로지 샘플링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TS에 따라 달라진다. TS가 어떻게 내가 TS를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된다고? FS는 늘어나게 된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샘플링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야. 빨리 샘플링 하는 게. 빨리 샘플링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샘플링 시어리를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걸 만약에 타임 도메인에서 본다.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XT를 보면은 이게 이제 샘플링 하면은 이제 XST가 된다 했는데 샘플링은 사실은 요걸 뜯어보면 요걸 뜯어보면은 이 안에서 뭐 어떻게 해준다는 거라고? 곱하기 어떻게 된다고?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요걸 이렇게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걸 델타 펑션을 곱해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아까 이걸 어떻게 리컨스트럭션인데 보고 나면은 이게 xt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리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한다고? ts에다가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거야.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킨다. 로우 패스 필터를. 그러면은 XT가 나온다라는 거지. 물론 뭐 TS를 곱해주는 것도 있는데 TS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 샘플링해서 가는 거랑 리컨스트럭션 아이디어 로우 패스 필터 사실은 이게 이런 로우 패스 필터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요. 렉탱귤러 이걸 만들기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뭐 아이디어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러는데 리컨스트럭션을 하려면은 XST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한꺼번에 그리면은 XT에 대해서 되고 XST가 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아까 그 뭐 샘플링이고 샘플링은 뭐 이거는 일단 샘플링 할 때 리컨스트럭션 하려면 샘플링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TS가 2B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굉장히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가 뭐냐? FS가 2B보다 더 커야 된다. 요 말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이게 가능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고. 시켜주면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조건을 처음에 찾아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처음 찾아낸 사람이 이름이 나이퀴스트야. 나이퀴스트. QUIST. 나이퀴스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리라고 해요. 시어리.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리. 요걸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퀴스트가 처음에 발견해서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거는 뭐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봐.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식으로부터 사실 디지털 세상이 열렸다라고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 아날로그 세상에 있다가 디지털로 가고 싶어. 제일 처음에 이제 1940년대, 50년대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발견했는데, 그 전에는 그래 아날로그보다는 노이즈 때문에 아날로그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게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건 힘들겠구나. 원래 신호로 하려면은 이게 이 노이즈에 좀 강인하려면은 디지털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일 먼저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XT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야 돼.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TS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야. TS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어떻게 되느냐. TS를 낮춘다. 그 다음 TS를 높인다. 이렇게 될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봅시다. 장점. TS를 낮추면 어떤 장점이 있어? TS를 내가 빨리빨리 샘플링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유재야. 네. 어떤 장점이 있겠어? TS를 낮춘다. 빨리빨리 샘플링 한다는 거야. 어떤 장점이 있겠어? 자세하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된다. 원신호와 비슷해진다는 거야. 원신호와 비슷하다고. 샘플된 시그널이 원신호와 비슷하다고. 그럼 TS를 높인다. 천천히 샘플링 한다는 거거든. 천천히 샘플링 하면 뭐 이게 단점이 되겠지. 이 원신호와 안 비슷하겠지. 비슷하지가 않다고. 비슷하지 않다. 좀 약간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자리가 좀 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안 비슷하다고 이게. TS를 해주면 원신호와 비슷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TS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굉장히 빨리빨리 샘플링하면 좋긴 한데 원신호와 비슷하니까. 근데 뭐 단점 뭐야?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너무 데이터가 많아. 내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근데 TS를 만약에 천천히 샘플링한다. 내가 조금씩 샘플링한다. 천천히 샘플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데이터가 작네. 처리해야 될 데이터야. 이게 내 지금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언제나 이제 인생 문제에 딱 똑같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내가 첫 시간에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누가 엔지니어링이 뭐냐라고 하면은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하는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를 결정해 놓고 결국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장점 분명히 존재해. 장점.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단점도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고. 근데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가지고 어떤 특정 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내 이 세상을 살려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보면은 TS를 장점, 우리는 둘 다 장점을 다 가지고 싶어. 원신호와 비슷하면서 데이터도 작았으면 좋겠다고. 응? 원신호와 비슷하면서도 데이터 양도 좀 작았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아질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이제 적당한 TS를 찾는다. 요게 이제 가장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 살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아마. 살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그 적당히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적당히 뭔가 뭐 이렇게 중용을 지켜야 된다.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배운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뭐 이렇게 중용이라는 거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유학에서 뭐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덜해도 안 된다. 그 적당한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너무 오버해서 할 때. 근데 이 적당한 TS를 잡아야 되는데 적당한 TS는 뭐냐면 TS를 너무 높이면 데이터가 비슷하지 않아 가지고 하지만은 데이터가 이제 작아지니까 그럼 처리할 데이터는 작으니까 좋잖아. 빨리빨리 처리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TS를 굉장히 낮춘다. 그럼 빨리빨리 샘플링 하면은 원신호와 비슷해지긴 하지만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걸 처리하기 굉장히 곤란해. 시간 내에 처리하기 힘들다고. 이 TS, 적당한 TS를 잡아야 되는데 이 적당한 TS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왜냐면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샘플링을 일단 해야 되는데 샘플링을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샘플링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디지털이 넘어가는 제일 첫 번째 문제거든, 이게. 첫 번째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디지털로 넘어가지 못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 적당한 TS를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나이키스트가 이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했냐?
자꾸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XT로부터 XT로부터 XST를 잡는데 이 적당한 TS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타임 도메인에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 이게 이게 또 쏘리 이게 내가 넘어갔는데 이게 또 안 넘어가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요 TS로부터 XST를 잡을 때 적당한 TS를 잡아야 되는데 적절한 TS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적절한 TS를 잡아야 되는데 적당한 TS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다 대부분 사람들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걸 해결하러 오겠다고. 근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방법이 없어. 여전히 몰라 우리는. 이거 없다.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아이템 몰라. 뭐 있을지는 모르는데 뭐 우리는 몰라. 아이까요. 뭐 저기 안드로메다 살고 있는 외계인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 나이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접근했다고. 프리퀀시 도메인. 나이키스는. 접근하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 있어.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프리퀀시 도메인에 접근하다 보니까 XSF에서 XF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스텝 1, 2 두 개 뭐 TS를 곱하고 그다음에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게 할 때 보통 문제가 여러분들 뭐 살다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은데 뭐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 뭐 앞으로 뭐 아직까지 뭐 절실하게 이렇게 뭐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걸 찾아야 된다고 이게 내가 뭐 일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뭐 결혼을 했는데 뭐 내가 뭐 근데 일이 너무 좋다 그래 뭐 일만 하고 싶다 뭐 그러면은 뭐 결혼하지 말아야지 뭐 애하고 그 어떻게 하겠어 마누라 부인하고 그 어떻게 하겠어 뭐 좀 같이 놀아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애하고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너무 일을 안 하고 뭐 나는 뭐 모르겠다 그냥 나 뭐 그냥 내가 내 사는 대로 그냥 뭐 살겠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잘리면은 뭐 그러면 또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 워나벨이라고 워라벨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밸런스라는 게 결국 적절한 어떤 시간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야 결국은 무슨 대단한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일과 내 라이프 시간을 배분하느냐의 문제야. 그냥 이 문제라고 이 워나벨이라는 게 시간 배분이지 주로 우리는 뭐 좀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시간 배분밖에 없어 여러분은 돈을 배분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이재용이나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돈하고 시간하고 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뭐 돈도 없으니까 뭐 돈을 분배하는 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지. 결국은 이 시간을 배분하는 거야,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적절하게 이걸 배분해야 되거든. 근데 그 적절한 게 어느까지가 적절한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실제로 뭐 말은 쉬워,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 뭐 워나벨을 지키고 싶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워나벨을 지키는 거고 9시간 일하면 안 지키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 이 크라이테리언이 그게 쉽지 않다고. 이게 쉽지 않아. 이게 딱 떨어지는 그런 게 없다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워나벨을 위해서 뭐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 케이스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 사람 일뿐이라고. 그 사람의 얘기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적절한 TS를 이걸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하여튼 이 사람 나이키스가 샘플링 시어리를 한 거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 타임 도메인에서 그 막 하려고 이걸 찾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지금도 못 찾아서 1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못 찾았거든.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찾을 수가 없어 이거를.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를? 이 시그널하고 비슷하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이만큼 하면 비슷한 건지 이렇게 샘플링하면 비슷한 건지 이렇게 샘플링하면 비슷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샘플링하면 비슷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렇게 샘플링하면 비슷한 건지 이 적절한 TS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내가 아무리 이 타임 도메인에서 봐도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는 불가능해 이게 찾는 것 자체가. 근데 관점을 전혀 다르게 해서 어떻게 봐도 이 사람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쉬워진 거야 이게. 문제가 쉬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넘어오게 됐다고. 이 샘플링부터 해결해야 되거든. 내가 어느 적절한 TS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해결해야지 내가 샘플링을 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내가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얘기했을 텐데 이게 샘플링 시어리라고 그러거든. 샘플링 시어리. 시어리라고 그러나 시어리. 샘플링 뭐가 아니라 샘플링 시어리라고 하는 이 과학에서 시어리라는 말을 아무 데나 안 붙여줘. 이거 엄청나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뭐에만 붙여주는 거야 시어리. 상대성 이론 시어리 오브 렐리티비티 이 정도 돼야지 시어리 붙여줘. 뭐 그냥 손 안 붙여준다고. 샘플링 하는 거 아무 데나 샘플링해도 디지털로 갈 수 있거든. 내가 1초마다 샘플링 하나, 0.1초마다 샘플링 하나, 하루마다 샘플링 하나, 365일마다 샘플링 하나, 뭐 100년마다 샘플링 하나, 1마이크로마다 샘플링 하나, 다 어떻게 된다고? 다 디지털 신호야. 모든 게. 샘플링에 상관없이, 샘플링 타임에 상관없이 모든 게 다 디지털 신호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원래 신호로 돌아가려면은 TS를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샘플링 시어리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샘플링 시어리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XT로부터 XS로 가는 건 어떤 샘플링이나 가능해. 어떤 TS나 가능해. 어떤 샘플링, 어떤 TS나 가능한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이걸 다시 돌아가기 위한 얘기야. 돌아가기 위한 얘기. TS를 ST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 위한 얘기야. 샘플링 시어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가에 대한 얘기라고. 이게 TS가 뭐 2b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왜 이렇게 되냐?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돌아갈 생각이 없다. 난 그러면 뭐 그냥 아무데나 해도 돼. TS를 좀 전에 얘기했지만 0.1초마다 샘플링해도 되고 1초마다 샘플링해도 되고 365일마다 샘플링해도 되고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샘플링해도 모든 게 다 디지털 신호가 된다고. 샘플링 시그널 돼. 뭐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한다고? 돌아오고 싶어서 그런 거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내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샘플링 시어리는 뭐에 대한 얘기냐? 샘플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돌아가려면은 최소한 돌아가기 위한 나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돌아가기 위한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해봐. 내가 여보세요 얘기를 했어. 여보세요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해서 이걸 이제 샘플링하고 퀀테이션에서 디지털 많이 0, 1, 0, 1 이렇게 바꿨다고. 1, 1, 1 이렇게 바꿨다고. 0, 1, 0, 1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어. 이걸 다시 원래 신호로 또 복원해야 돼.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다고. 원래 신호로 복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0, 1, 0, 1을 내가 들을 수는 없어. 이건 의미일 뿐이라. 의미일 뿐이야. 의미. 응?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0, 1, 0, 1 나오면 몰라. 이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게 DAC고 아니 이게 ADC고 ADC고 우리 나중에 DAC라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다시 컨버팅 해주는 걸 다시 해서 여러분 스피커로 들어야지 뭐 이어폰에 이렇게 들어야지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샘플링 시어리는 샘플링은 사실은 실제로는 여기서 쓰이는 거지. 샘플링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요걸 가능하기 위한 요 샘플링이라고. 요걸 가능하기 위한. DAC를 해서 요 어떻게 해서 원래 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로. 그 하여튼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톨스토이라고 알잖아. 뭐 전쟁과 평화하고 뭐 이렇게 지은 사람. 그 사람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 뭐냐면은 뭐 주인이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이 이게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막대기를 세워놓고 어떤 지점 이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은 그 땅을 그러니까 요 거리를 중요로 해서 요렇게까지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거든. 응, 다 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땅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가면 더 멀리 갈수록 더 좋지. 멀리 가면 갈수록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가면 더 좋지. 더 가면 더 좋긴 하는데 뭐가 된다고? 못 돌아온다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느 시간 딱 반 정도만 갔다가 반 정도는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가 중요한 거야. 어디까지 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요 얘기고 좀 뭐 이 샘플링 시어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좀 오버해서 얘기했네. 그럼 요 풀어봅시다. 이거 수신기에서 이거 봅시다. 이게 지금 이탈 동신인데 A0가 나타나기 0.6이고 그러면 0.4가 되겠네. 이거는. 그럼 알파 제로가 될 확률 0.01 이게 0.01이고 그러면 이건 0.99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알파 1은 이게 0.02가 되니까 이거는 1-1-알파는 0.9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수신기에서 0을 수신할 확률은 0을 수신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0에서 0.6에다 곱하기 어떻게 0이 0으로 되는 거. 그럼 0.99 이게다가 그 다음에 1을 포면 돼. 1이 됐는데 이제 에러가 생겨서 0.02, 0.0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 그럼 이거의 수실 오류 확인은 어디요? 오류 날 확률. 그러면 일단 1이 생겼는데 아니 1이 아니라 0.6이네. 0.6. 0이었는데 에러가 날 확률은 0.01이고 더하기에다가 그 다음에 1이었는데 0.4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 에러가 날 확률 0.0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 1로 판단했대. 1로 판단했대. 여기 비원이 지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조금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실제 1을 전송할 확률. 실제 1로 판단하는 거. 1로 판단했는데 1로 판단할 확률은 어떻게 돼? 그럼 전체 사건이 1이었는데 0이었는데 1로 되는 거. 0.01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1이었는데 0.4에다가 1이었는 거. 0.98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사건이지. 그 중에서 실제 1을 전송할 확률. 실제 1을 그럼 0.4 곱하기 0.98 이렇게 되겠네.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게 다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쉽네. 뭐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 PDF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다가 fx 뭐 dx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니까 이 인테그랄이 아니라 이게 썸으로 돼. 썸 x에다가 p x 이렇게 되겠지. x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되겠네. 근데 px가 다 6분의 1이라고 했잖아. 프로버빌티가 이게 6분의 1이라고 요게 6분의 1이라고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다 빠져나가고 곱하기 썸에 뭐 x는 1부터 6까지 x 이렇게 되니까 요거 다 더해주면 뭐 1부터 6까지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2분의 6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3이고 3, 7, 21에서 이건 결국은 6분의 21인데 뭐 이거는 3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2분의 7 이렇게 3.5가 돼. 주사위의 기대값은 3.5가 되고 이게 민이고 그럼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느냐? 베리언스는 시그마 스퀘어는 이렇게 되거든. 뭐 이게 expectation x 빼기 m의 제곱 요렇게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expectation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 제곱 요렇게 해서 두 개 다 똑같아. 근데 뭐 일단 이거 봅시다. x의 expectation이니까 결국은 x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5 2분의 7 요거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구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2분의 7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분의 7 제곱에다가 6분의 1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제곱에다가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계산해 주면은 요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5네. 2분의 5의 제곱이네. 이게 2분의 5의 제곱.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1하고 하여튼 뭐 요렇게 다 계산해 주면 돼.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계산해놨는데 내 지금 종이를 찾을 수가 없네. 하여튼 뭐 요렇게 해서 이게 계산할 수 있어. 요렇게 해서 어떤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오늘 요렇게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일번 문제와 같은 문제 실제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 못해. 뭐 1번 문제 뭐 이런 거 뭐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되지. 공학용 계산기는 내 수업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뭐 숫자를 굉장히 복잡하게 내지는 않거든. 그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2번 같은 것도 이런 뭐 빨리빨리 계산해보고. 그 질문 있습니다. 뭐. 그 일반 문제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수식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숫자만 적어도 되나요? 요렇게 네네. 이렇게 해도 내가 뭐 맞다 이죠 사실은. 요까지만 해도 나 맞다 이죠. 계산 뭐 정하기 싫으면 요까지만 요렇게 해놔. 근데 답만 적어놓으면 내가 맞다 안 해줘. 요 계산했을 때 뭐 어떤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답이 내가 뭐 어떻게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5점 만점에 5점을 다 주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근데 여기에 계산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값만 적어놓으면은 과정이 없이 답만 적어놓으면은 그건 내가 맞다 안 해줘. 점수 안 줘 나 그냥. 요렇게만 적어놔도 괜찮아. 요렇게만. 요렇게만 적어놔도 괜찮다. 응.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 꼭 반드시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적기만 하면 돼. 과정만 적어놔면 내가 맞다 해줘. 그리고 1번 문제는 뭐 거의 이거 작년 중간고사 문제야 이거 1번. 다음에 내가 중간고사 전에 풀어주길 텐데 이거 중간고사 문제야. 진짜 작년 중간고사 문제야 1번은. 2번은 그냥 내가 그냥 대충 만들어낸 문제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번이 훨씬 중요해. 뭐 없으면 질문 없으면 뭐 마칩시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